자, 일단 CPI, PPI가 발표가 됐어요. PPI는 어제 발표가 됐고 CPI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요일 21시 30분이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21시 30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장 개장이 됐는데 나스닥이 1.97% 낙폭으로 출발이 됐다가 지금은 뭐 양봉으로 돌리고 있죠. 양봉으로. 이 웃으면 안 되지만은 뭐 이렇게 겁을 내세요. 윤종두랑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실까?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하시면은 아이고 압박님 낙폭 줄이고 있네요. 내일 대박 칠 뜰려. 대박이지 내일. 현금 매증 다 때려 넣어야 될 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대형주의 주력주의 제대로 된 종목에서 무리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다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의 수익 범위가 3분기의 수익이었다면 4분기 수익 범위를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오늘도 뭐 야간 방송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께서 몇 억 정도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몇 천만 원이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이시면 윤정도 가입하시기 좀 어렵고 문자반 가입하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은데 자산 규모가 만약에 억 단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포트를 구성을 하세요. 오늘 이제 그 화요일 야간 그리고 수요일 야간에 교육해드렸던 내용 중에 또 목요일 장중에 교육해드렸던 내용 중에 CPI, PPI 내용도 있고 또 시장 주도 업종 주도주 내용도 있고 업종별 등락률 내용도 있어요. 다 그거 다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지금 50분뿐이 안 남았어. 지금 시간부터 요이 딱 50분.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찌됐건 요 전화번호 요 보시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내일부터 진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나서 엉엉엉 울지 마시고, 진짜로 제대로 된 포트,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내셔서 오늘 같은 날 금양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또 신라젠 같은 종목의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포스코엠텍 다 잡아낼 수 있는 교육받은 그대로. 그리고 이노룰수 같은 종목에서 어떻게 돼요? 98% 사거래일 동안에. 그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CPI, PPI 발표되고 PPI부터 어제 거부터 보시면 이 좀 제가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고를 제가 만져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직원분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연구원분이 근데 일단은 요 표시 부분을 새로운 걸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제가 표시를 안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거기서 또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10월 것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역산을 하면 19, 8, 7, 6, 5, 4, 3, 2, 1 여기가 1월입니다. 여기가 1월이에요. 언제 1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이 위치를 PPI가 어떻게 했어요? 하회시키고 내려가 있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잘 보세요. CPI, PPI가 올라갔다. 이 PPI가 올라갔다. 이건 근원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앞전의 기준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치를 넘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기가 화랑스였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이 쫓아가야 되니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그 순환성 흐름이 계속된 거죠. 뭐 생산할 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그게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처럼 돈을 잘 버는 쪽은 나 돈 많아 계속 쓸 거야 이렇게 되고 한국전력처럼 전기요금 못 올리고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고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짜장면도 못 사 먹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둔화돼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 내려갈 때에는 유동성을 풀어서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기준 요 8월 달 8%, 요 7%, 요 라인, 1월 달에 이 라인 이런 부분들이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과도했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라도 이걸 잡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에 좀 올리지 왜 안 올렸느냐? 그러니까 긴축하고 금리 좀 올리고. 근데 이 앞전에는 대선 끝나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2021년도에 경기 부양책 2조 달러를 뿌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긴축을 단행하겠다 하기가 이제 모양새가 좀 엇박자가 나니까 이때만 해도 연준이 굉장히 강력한 비둘기파였어요. 내일 낮에 그 부분이 시장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끝나면은 내일 낮에 그 부분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방송 시작하자마자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쑥쑥쑥 줄여놨어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200포인트 돌려놨습니다. 응? 다시 재차 밀려 내려가더라도 그거는 CPI 영향이 아니에요. 그죠? CPI 영향이면 지금 계속 개파락이 위에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돌리고 있어. 그럼 CPI 영향이 아니야. 웃어야죠. 농담이 아니라 이제 본격 랠리의 기준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PPI 같은 경우에 근원 쪽도 이제 잡혀주는 과정이고 잡혀줬고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올린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완전히 잡히는 거지. 완전히 잡힌다는 게 야, 너 일로 와봐 두들겨 맞아 이게 아니라 조금 너무 높아서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 그런 부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 말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되라 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전체 식료품까지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식료품을 뺐을 때는 더디게 내려온 것 같지만 에너지 식료품을 넣으니까 훅 밀려 내려왔죠. 훅 밀려 내려와서 땡큐 하잖아. 어? 결론적으로 보세요. 응? 여기가 10월에 10, 9, 8, 7, 6, 5, 4, 3, 2, 1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월에 여기가 1월이었죠. 여기가 1월 여긴가요? 19, 8, 7, 6, 5, 4, 3, 2, 1, 1 여기는 여기요. 그죠? 10% 바로 미만. 여기까지 올려줬을 때 왜 자꾸 1월을 고집하느냐? 1월 달까지가 미국 증시의 사상 최대치 고가 행진이었어요. 1월 달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었다고. 1월 달까지. 그 1월 달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고점 랠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뭐 있었다 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즐기고 있었죠? 즐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신호가 나와요, 고점에서는. 예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17번 올리고 그때는 지금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 어떻게 2년 연속 올리냐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냐 좀 제발 그만 올리자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랬단 말이야. 똑같아 지금이랑. 근데 그땐 폭등이었고 지금은 조정인데 차이점은 미리 잡아줘야 될 때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을 뿐이지 경기가 침체되거나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CPI, PPI 어제 오늘 그 내용 다시 올려드리면 그걸 또 들어보시란 얘기예요. 응? 그리고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그래서 그 영상 부분의 링크 부분을 유료방 무료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그 영상 부분 네 가지를 올려드리라고 했고 다 올려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응?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윤정도 말만 들으면 진짜 자다가도 응? 자다가도 상한가가 생겨. 오늘 뭐 금양 때문에 더불어 행복했잖아요. 물론
방산주가 너무 두들겨 맞아서 벅차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력주의 여유가 일부는 있어요. 여러분들보단 100배 여유가 있어. 농담해라. 어? 그리고 그 CPI, PPI 자료 부분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뭐 까이 거 뭐 그거 저 뭐 걱정 붙들어 매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장이 깨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윤정도가 다 정리해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결론을 하나만 놓고 보세요. 금리 올렸잖아. 그 안정화 됐잖아. 됐잖아.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내용의 우려감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지수 잘 보실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녀석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오늘 발표 나온 걸로 보시죠. 이렇게 보고 발표 나온 걸로 한번 더 봅시다. 왜냐면 그 그림이 좀 작아. 그럼 이게 이제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까지 이따만큼씩 올라갈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앞에 고점을 다 넘기고 이 난리 쌩 난리가 나도 파워르장 우리의 파워르장은 나 비둘기예요. 긴축안에 금리 안 올려 버틸 수 있어. 그게 언제까지? 2021년 5월 6월까지. 그 이제 그때 지금의 재무장관 지금도 재무장관 맞나요? 하여간에 재무장관 옐런 전 의장이 이제는 좀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이 말 한마디에 또 초토화가 됐죠. 야 독립기관에 왜 니들이 이끌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표가 그때 딱 꺾였어요. 그게 막 난리가 났어. 야야야 걱정하지 마. 지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경기 되게 좋아. 우리 말 믿어. 근데 경기 좋았어. 지표도 좋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올라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올라가냐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올라가냐고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지. 중동 쪽에서 누가 뭐 1차,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얘나 모르겠다. 유가 그냥 경기가 좋거나 말거나 확 올려버리자. 그래가지고 물가가 25% 30%씩 올랐나요? 인플레이션이 25% 30%뭐 남미 현상이 났어? 아니잖아. 돈 그냥 쏟아 뿌려줘가지고 그 덕분에 잘 번 사람은 많이 쓴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참 경기 안 좋은데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또 지원받고 그리고 이게 너무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다 보니까 잡아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이 7%까지 신고가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만큼 더 올랐다고 문제가 돼? 아니지.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잡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때도 금리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때 충격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때 어떻게 했어?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예? 9, 8, 7, 6월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6월 달에 금리를 내렸는데 왜 6월 달 CPI 발표가 올라갔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6월 말 7월 초 박살난 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야 기억 안 나실 수 있어. 본업에 충실하니까. 근데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6월이에요. 6월 달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혔느냐라고 해서 시장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7월입니다. 7월은 어떻게 해서 시장이 붕괴돼서 뻥치시네.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20% 이상 올라왔어요. 하이닉스가 20% 이상 올라갔고 하이닉스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 저점 대비 18% 올라왔지롱. 메롱. 7, 8, 9, 10 시장 7.5%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4% 이상 올라왔지롱. 메롱. 시장이 어렵다고 뻥쟁이들 카카오 네이버 갖고 계셨겠지. 내가 사지 말라고 팔으라고 그렇게 악을 쓴 종목을. 응? 우리는 하이닉스 갖고 있었잖아. LG화학 갖고 있었잖아. 현대차 지금 오히려 또 밀렸지만은 시장 하락률 수준이잖아. 차화적 방산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대박이잖아. 이번에 방산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밀려준 만큼 또 에코프로가 또 올라와 줬잖아요. 2차 전지가. 이걸 기억하시라니까 이거 6월 달에 이거. 그래서 이때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어요. 응? 뭔 소리야? 근원을 본 게 아니라 에너지하고 식료품까지 다 들어간 걸 본 거야. 그래서 윤정부가 악을 썼지. 야, 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왜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원을 봐야지 이걸 다 보냐. 근원을 봐야 되는 거야. 근원. 원유하고
식료품을 왜? 그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빼도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공급자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별도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 어찌됐건. 그래서 근원을 보자 그랬더니 그냥 이걸 봐야 된다고 우기더라고. 그러면 근원은 그때 어땠는데 라고 하면은 근원 같은 경우에 그때 어땠어요? 뭐 좋았지. 근원은 내려왔는데 유가하고 뭐 식료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강세를 띈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 얘는 내려왔잖아. 그죠? 얘도 따져보세요. 9, 8, 7, 6, 5, 4, 3, 2, 1. 여기야, 여기. 1월달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 형성돼 있던 1월달에 위치가 여기라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이때는 이걸 이렇게 내려오는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요따구로 얘기하더니 결국은 요거거든요. 요것도 설명드렸죠. 시장 지수가 지금 보여드려요? 봅시다. 그냥 보고 합시다. 야 이거 시간 되려나 종목까지 봐야 되는데 시황 이거 다 해놓은 건데 진짜 시간 없는데 해봅시다.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예요? S&P 500 지수에 자 6월 말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기억 안 나시면 안 돼. 안 나시면 그냥 윤정두 말을 믿어요. 머리 좋은 윤정두 말을. 기억 안 나시면 머리 좋은 윤정두 말을 믿으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6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됐네. 근데 CPI가 근원을 보라 그랬더니 그냥 전체 에너지나 식료품 들어간 CPI를 보더니 아이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했고 6월에 이렇게 밀려 내려갔단 말이지. 그죠? 밀려 내려왔잖아. 그리고 바닥을 찍었어요. 7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7월 달에 근원을 보라 그랬더니 아니야 근원 안 볼 거야. 전체를 볼 거야. 전체를 보면은 7월 달에도 또 CPI가 또 올랐어. 그러면은 박살이 나야지. CPI가 또 올라갔는데. 예? 지금처럼. 근데 시장은 20% 폭등이 나와요. 20% 가까이 S&P 500 지수는. 나스닥은 20%.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뭐 질질질질 흘렀어. 이 정도 조정이야 뭐 나올 수 있지. 그러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 안 해도 돼. 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렸어. 야, 이제는 본격 랠리가 가는 거야. 야, 바닥 잘 잡아뒀는데 앞전 고점에 아주 소설을 써요. 줄거놓고 뭐 이게 지지가 돼서 에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정규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 분석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싸가 우리, 야, 이거 넘겼으니까, 대세 상승으로 돌렸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런 기술적 분석 따위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제 지표 봐요. 지수 전체 볼 때는, 업종 볼 때는. 예? 근데 이게 한 방에 깨지죠. 이게 뭐예요? CPI 발표되고 깨졌단 말이야. CPI 뭐? 아니 근원을 보라 그랬더니 근원 안 보고 큰 에너지 다 들어간 거 식료품 다 들어간 거 봤다가 이제는 근원을 봐 9월 13일에는 근원을 봤더니 갑자기 CPI가 안정화 될 줄 알았더니 꺾여서 올라왔네. 야 이거 꺾여서 올라왔네. 어떻게 돼? 그럼 윤정도는 뭐라고 해석해줘요? 충격은 받았지만 참나 웃기네. 금리를 올렸으면 이거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 녀석들 귀엽네. 뭐가 그렇게 웃긴 건데. 소비가 여전히 강세라는 거예요.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 물가가 올라와서 내려가지 않는 게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야, 돈 무지하게 뿌려졌구나. 돈의 가치가 훼손됐구나. 돈 많은 쪽은 계속 많구나. 없는 쪽은 힘든데.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잡아주는 건 맞아. 근데 어차피 또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고, 그러면은 뭐 결론은 잡히겠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만약에 인상했으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처럼 25bp씩 계속 올렸으면요. 지금 3.25잖아요. 아니야. 작년에 8번, 올해 6번, 합산해서 14번. 14번 곱하기 25bp. 그럼 3.5%가 나와요. 최근에 그냥 올리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렸을 뿐이지 작년 1월부터 올렸으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찌됐건 그것도 어렵다. 다 필요 없어. CPI가 올라와서 이렇게 꺾였어요.
아, 그래, 꺾였어.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러면 6월 저점을 크게 이탈시켰습니까? 아니죠. 응? 6월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았어. 그럼 왜 깨졌냐 이거야. 아, CPI가 안 잡혔어. CPI 안 잡힌 게 뭐가 문제인데? 어? 얘기한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딱 생각해보세요. 그래. 옆에서 막 충동질 해가지고 야 그게 뭐 큰 문제인 것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윤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CPI가 안 잡힌 게 그게 뭐가 문제지? PPI는 잡혔고 CPI에서도 근원만 좀 반등.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은 잡혔는데 근원.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잖아. 라면 가격 올렸잖아. 우리도 라면 가격. 짜장면 가격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구나.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도 여전히 경기가 좋고 소비가 아직도 강하구나. 음? 그거 조금 더 이제 금리 이번에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잡히겠지. 안 잡히면 좀 더 올리겠지. 그게 공급자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진짜 완전히 불황인데 물가만 올라가지고 남미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표가 사실상 지표가 나쁜 거 있어요? 이때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다음 나온 게 소매 판매 증가로 나와서 소매 판매 증가가 좋아 나빠?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소매 판매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야,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아유, 그러면 안 돼. 조금 소비 조금만 줄여. 그 이제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저 못 보는 한국전력 손실나는 업체도 있는데 현대차 대박 났다고 계속 그렇게만 쓰면 안 돼. 금리 올렸으니까 대출 받아서 차 산 거, 집 산 거 있잖아. 이제 올라왔잖아. 조금 아껴.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매 판매 증가 부분부터 해서 ISM 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의 발표 나온 부분들의 수치 부분이 경기가 둔화된 건 맞는데 침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충분히 물가만 잡히면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다시금 나스닥 지수가 2% 이하로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일단은 개장 초에 개파락 이후에 돌렸었죠. 저점 대비 200포인트나 돌렸었어요. 지금도 저점 대비는 120포인트를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1% 이상을 저점 대비. 그러면 이제 CPI 발표돼서 두들겨 맞는 범위는 요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돼서 더 빠져 있어. 그러면 CPI 발표된 거 이외에 심리적인 요인이 또 있겠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요. 뭐가 어째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어떤 기준? 방금 얘기한 거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겠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봐요? 그냥 옆에서는 뉴스 보고 앉아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 그냥 막 그냥 이거라도 한번 보여주던 거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뭔 난리를 쳤던 금리 올리고 결국은 하향됐잖아. 근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으면 또 하향되겠지. 왜? 이자 비용도 부담스럽고 주변 분위기도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소비가 좀 줄어들겠지. 안정화 됐잖아요. 일단 근원에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응? 근원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6월입니다. 이게 여기가 6월이에요. 물가를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혔어. 그래가지고 6월에 초전박살 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진 거고 그 다음에 7월은 더 올라갔어. 맞잖아. 7월 이게 8월이고 이게 9월이고 이게 10월에 발표된 거고 이 7월엔 더 올라갔어. 근데 7월은 어떻게 됐냐니까. 7월에 폭등이었지. 나스닥 20%, 우리나라 20%, 하이닉스 20%, 지수 기준도 300포인트 이상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측 범위에서 이만큼 조금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하향 추세는 맞잖아. 예측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CPI가 예상치를 떠나서 높게 나와서 시장 박살 났는데 이번에 또 그런데 이번에 또 박살 나나요? 이거 끝나는 건가요? 이거 보시라니까 6월 달에 시장 조정 나온 이후에
금리 올렸는데 올라가서 조정 나온 이후에 7월엔 더 가파르게 올라왔잖아. 말도 안 되게 올라왔잖아. 7월에는. 웃으시라니까 농담해라. 7월에 폭락했냐고. 아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요. 금리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띈다.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우리나라 원화 어떻게 됐어요?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금리 17번 올리는데 원화는 초강세를 띄어서 어떻게 됩니까? 900원이 이탈돼요. 엔화도 초강세. 이 부분에 있어서 근원 CPI를 보는 거죠. 이때만 해도 또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근원 CPI, 아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걸 보자고 우기는 거야. 그걸 보자고 우기면서 아까 6월과 7월처럼 9월과 10월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개파락 1.9가 나왔어. 1.95. 지금 1.81인데? 응? 아니 시장이 그리고 무슨 뭐 나스닥 하루에 빠진 거 막 3%, 4%씩 빠지지 않았나? 그럼 지금 완전 초전박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1.8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만약에 4%가 빠졌다고 쳐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빠지려면 지금 빠지고 있어야지. 한참 생각해서 빠져. 야 이게 악재야? 아,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리고 빠지나? 시장이? 결론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윤정두가 다 알아서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에? 아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35년 된 윤정두의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오시고 달러 인덱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 강하다. 이것도 어제 그제 다 교육해드린 내용이야. 엔화, 유로, 영국 파운드화 물론 꼬리 달리고 돌리는 부분이 있지만 와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로 깨져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긴 했지만 표로 보시게 되면은 엔화가 가장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달러 대비 전체가 다 빠져 있어.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 얘네들이 공화당 정부가 보수잖아요. 민주당이 진보잖아요. 그 진보가 들어올 땐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쥐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중간 선거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쓴단 말이죠. 그잖아요. 어? 북한에 대해서도 어디 감히 우리나라 동포에 대해서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그랬어요? 아들 부시가 그랬지? 악의 축? 그걸 낄낄대고 웃고 있어? 어? 악의 축이라고 그게 공화당 애들 아니에요. 이란하고 한판 붙자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민주당은요.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또 저쪽 그 이란 쪽에 대해서도 핵 유화 정책 하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강달러 기조를 미국이 자국을 위해서 펼친 거죠 지금. 응?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만 강달러가 전체 강달러잖아. 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입으로 쓰잖아요 얘네가. 그럼 수입산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약달러는 비싸게 사야 되잖아. 강달러 기조로 가니까 수입 물가 잡히죠. 그래서 무역 적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 강달러면 수출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수입 부분이 잡혀주고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또 잡혀줬어. 지표가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 금리 인상 속도를 내주고도 공포 분위기에 뭐 진짜 시장이 뭐 무너진 것처럼 아니 시장이 붕괴되게 냅두겠어요? 응?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감세 정책 쳤다가 야 니들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니까 시장 흔들리니까 결국 채권 매입해버리죠. 금리 올리는 과정 속에서 채권 매입해 유동성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모라라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셔야지.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렇게 써져 있어서 야 이거 다 안 좋은 것만 있나 보다. 아니야.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뭐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질 걸 알면서도 금리를 올려요. 왜?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니까. 그걸 조금 방치해놔서 좀 가파르게 올라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니까.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때처럼 공급자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인하의 경우에는요.
경기 부양이에요. 여긴 되게 이쁘게 써 있잖아요. 경기 부양이라고. 최근 들어서 아니 근데 금리 언제 내려요? 아우 참. 금리 내리는 순간 죽는 거라.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심각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응? 양적 완화의 반작용 부분을 긴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금리 인상으로. 이거 차분하게 보세요. 지금 자료 다 PDF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시장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나는 금양 같은 종목에 상한가 낸다? 그러면 제일 나쁜 윤종도인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야 모든 종목이 가는 거야. 오늘 운 좋게 금양과 신라젠을 본 거고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고 15%에 따라붙어서 상한가 낸 게 그걸 자랑할 얘기입니까?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간 걸 잡아야지. 근데 그게 본다고 잡는다고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 시장이 좋아야 가. 특이한 케이스에서 오늘 신라전 재상장이 있었고 금양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지들이 마케팅한 거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공정공시를 못 내나. 주가가 상한가 갈 정도의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공시를 내야 돼요. 근데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시를 못 내는 거예요. 의무 공시를. 자율 공시라도 내야 돼. 야 우리 리튬 MOU 체결했어. MOU 체결했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당장 지금 뭐 영향이 있어요. 그걸로 뭐 실적이 개선돼. 그만큼 회사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전환사채 800만 주 뿌려놓고. 어찌됐건 그거를 우리는 위험 리스크를 확인해 가면서 잡아낼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실적주와 정책주 위주에서 편입을 하는데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7월, 8월, 9월 말까지 종가의 기준에 7월, 8월, 9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하이닉스 왜 싫어해? 반도체 정점이라고 그냥 얘 다 팔아야 된다고 개인들만 샀다고. 근데 시장 7.59% 빠질 때 8.68뿐이 안 빠졌어요.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계좌 수익률이 시장 마이너스 7.59일 때 얘네들 종가 기준으로 2% 수준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종가의 기준에서 아쉽게도 현대차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시장 하락률 수준이야.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시장 하락률보다 조금 높았잖아요. 그 자신감 갖고 와서 그 하이닉스가 그 손가락질 받고 지금까지도 반도체 업황 정점이라고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아마. 6월 종가 대비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4.29예요. 시장 7% 빠져있을 때 3분기 내내 결론적으로 3분기 내내 하이닉스 안 된다. 반도체 뭐 정점이다. 막 실적 전망 식량 막 세려갖고 하향시키고. 근데 그게 절반 정도가 그런 거고 절반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메이저가 사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된 거 다시 보실래요? 9월 말까지 마이너스 8%였어요. 시장 7.59 빠질 때. 지금 다시 시장이 7.28 빠져 있는데 플러스 4.29야. 10월 달에만 16%. 저점 대비 18% 올라와 있어요. 저점 대비 18%. LG와 그 사이에 더 올라왔죠. 9월 말 대비해서 3%에서 11%.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도. 현대차가 좀 아쉽지만 결론은요. 이 세 종목의 흐름이 시장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고. 가슴에 손 얹고 아우 아파. 내 가슴 내가 때렸잖아 지금. 응? 졸려가지고 빤스만 입고 방송한다고 농담이 아니라 능동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입 딱 벌리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오르겠지 하지 말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싹 정리하고 이제 스타트야. 얘가 뭘 얼마나 올랐다고. 이제 스타트야 이제. 이제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대1대1 비중으로 종가 기준으로 2.29% 오른 거예요. 시장 마이너스 7.28일 때. 그럼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 네이버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져 버렸죠. 8월 고점 대비 43%씩 빠져버렸어. 가격 반발력은 나오겠지. 고점 대비 70%씩 빠져버렸어. 가격 반발력은 나오겠지.
응? 태양광 방산 2차전지 마찬가지 잘 보셔야 돼.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태양광 방산 2차전지가 시장 7.59 빠질 때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24, 54, 21, 24, 21, 6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 밀리고 현대 로템도 밀렸어. 한국항공우주도 밀렸어요. 그러면 걔들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이 깨졌느냐? 아니야. 에코프로가 올라와줬어. 그 과정 속에 또. 이렇게. 그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하반기 기준에 지금까지의 흐름에 시장 7.28 빠져 있을 때 계좌는 4.77에서 48.0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밀려있기 때문에 쭉쭉쭉 뻗어가지 못했지만 내 계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도 얘 편입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원금 회복해요? 해서 또 금양 들어간다? 금양 우리가 5% 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5%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5% 샀으면 됐잖아. 50% 사, 50%. 그래 놓고 대박 났어요.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변동성 확장돼서 밀려내라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엉엉엉 울고 윤종두 때문에 금양 사갖고 망했다 그러고 2만 1,000원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2만 원에 전략 매도고 19,000원대 전략 매도해도 버티고 우기고 더 샀다가 14,000원 깨지니 14,000원대 내려오니까 엉엉 울다가 윤정도 욕하다가 손절했더니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야 냅둘 걸 그랬다 하고 또 여기서 올라탔다가 또 그러지 말고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그러나서 금양 같은 신라젠 같은 상한가 잡아내시라고. 응? 지금 아까 그 표로 보면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HTS로 보시란 말이야. 20%, 20% 주력주 그리고 수익 종목 이렇게 해서 채워서 시장 7.28 마이너스일 때 얘는요 16% 플러스라고. 다진한 거 왜 보여주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은 0.34% 올랐습니다. 계좌는 안타깝게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사이닉스, LG화학은 초대박이죠. 에코프로도 또 올라와 줬어. 얘는 5%뿐이 안 돼 비중이. 어찌됐건 아주 초전박살이 났어요 얘네들은. 그렇지만 포트를 잘 구성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우리가 지금 21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21개의 업종. 그 중에서 4개의 업종만 10월 달에 시장 대비 올라왔어요. 그 4개 업종 중에 철강은 우리가 안 들어가서 사실. 근데 철강이 강했어. 두 번째로. 가장 강한 거는 IT. 누가? 하이닉스. 또 누가? LG에너지솔루션. 또 누가? 삼성전자. 초대박이야 걔네가 지금. 그 손가락질 받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다 방어해줬다고. 그럼 철강 빼고 전기전자 업종 빼고 누가 올랐어요? 그렇죠.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 1.2%. 시가총액 얼마? 전체 시장 1,700조. 비금속 광물 얼마? 시가총액 20조 7천억. 20조 7천억. 근데 그 비금속 광물에 포스코 케미칼이 12조예요. 비금속 광물의 60%를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어. 그 포스코 케미칼만 10월 달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비금속 광물이 올라왔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계속 교육해드리고 방송 갖고 나왔고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포트에는 에코프로. 성향에 따라서는 2차 전지 중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요 세 종목 중에 하나. 방사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놓고 보고. 하나솔루션, 오시안인데 지금은 하나솔루션 위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포트 채운 거 아니에요. 응? 4개 업종에서 마지막 1개가 화학이에요. 나머지 17개는 다 박살이에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계좌 수익률이 초전박살 나 있는 게 반도체 사지 말래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LG화학 아니 그거 뭐 물적 분할 악재라고 그래갖고 못 샀어요. 근데 걔네 둘이 다 잡아낸 거야 수익을.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손실을 커버하고 SM의 손실을 커버합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의 매집 평균 단가가 48,000원, 47,000원대야. 프리미엄이라 할인이 돼 있어. 10% 이상 11%를 매집했어. 11% 매집 단가 얼마가 될까요? 4,500억 이상이에요.
4,500억 이상, 5천억 이상을 매집을 했어. 근데 매수평균 단가보다 낮아 지금 주가가. SM 만만치 않고요. 하나솔루션 뭐 4만 6천원 매수평균 단가에 8천억 매수했어. 근데 마이너스야. 그러니 이 종목군들의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솔루션 7월 28일 날 하루에 얼마 올랐어요? 18%, 20% 가까이.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하루에 뭐 10%, 20% 올랐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유튜브에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응? 좋아요라도 한번. 마음은 급하지. 보통 때는 두세 시간 방송해드리고 오늘은 밤새서도 해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방송국 쪽 타사 전문가가 윤 대표님 12시에 미팅 한번 하죠. 그래 오케이. 아 시장 박살난 거 알아 몰라. 뭔 박살? 좋은데? 에? 아니 시초가 대비해서 돌리잖아. 그리고 지금 CPI 때문에 밀렸다고? 아이 좋잖아 CPI. 왜 그래 물가 다 잡혀있는데 왜 그래. 결론은요 끝내주잖아요. 왜? 응?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3분기에 6월 말에 넋 놓고 계시다가 7, 8, 9월 달에 우리는 계좌 수익 16%. 금양 대박 났습니다. 상한가 갔습니다가 아니라 계좌 수익 16%를 내고 있을 때 뭘로? 이 종목들로. 이 큰 종목들로. 이때 이 수익을 놓치셨다면 우리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을 놓치셨다면 이번에 정신 바짝 챙겨야죠. 이거 오픈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계좌 다 까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느 전문가가 하이닉스를 넣어놓겠어? 응? 아니 뭐 이번에 운 좋게 아니 6월 말부터 주력주로 넣어놓은 기준에서의 흐름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억 계좌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응? 늦지 않았다고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 내릴 뿐이죠. 아휴 그래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못 팔아. 그러면 그 종목 다 갖고 오시라고 아주 그냥 눈물 찔끔나게 내가 혼내주고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수익 나실 수 있게끔 끌어드릴 테니까 윤정두가 시황 해석해 드릴 테니까 윤정두가 난세닥 지금 1.41이네 참 저점 대비 200포인트 돌렸네. 이러다가 내일 아침 밀리면 윤정도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안 창피해 우리는. 정확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왜 창피해요? 응? 제발 좀 부탁입니다. 금양의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올려드린 이 계좌의 수익 범위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자포자기 한다는 건 뭐냐면 냅두면 돌리겠지. 냅두면 뭘 돌립니까? 어? 한국전력이요?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99년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내준 이후에 20위 밖으로까지 밀려 내려갔었죠. SK 하이닉스요? 액분하기 전에 500만 원 넘기고 액분해서 500만 원, 50만 원 넘긴 그 종목이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10만 원 초반까지 깨져 내려왔었죠. 응? 시장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지금 이 장에 저 수익 계좌를 가지고 넣는 않나? 야 오늘은 금양에서 수익 내볼까? 이노룰스에서 동네 창피하지만 이노룰스에서 시가총액 코딱지만 하나에서 98% 수익 냈어 이러면서 좋아라 하시잖아. 왜? 주력주의 수익이 나니까 10월 달에만 이런 하나솔루션에서도 지금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이닉스에서도 또 항공우주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의 프리미엄이 꺼져 내려가는 거하고 또 외국기관 매도세 속에서 밀려 내려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종목군의 기준은. 그리고 카바가 되잖아. 누가? 하이닉스? LG화학?
아니 주변에 도움이 안 돼. 오래간만에 요즘에 꼬박꼬박 이제 11시에 방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무방을. 그러니까 접속인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장에 미국 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돌리고 있고. 아 근데 쓸데없이 전화 와가지고 미팅 좀 하자고 그냥 막 그냥 또 몰라요 새벽에 또 할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음? 오늘 수익범위에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1시 이후에 편입 설정 범위가 되죠. 그러면 계좌 포트폴리오가 딱 따뜻한 날 같은 경우 금양 딱 들어가서 상한가 잡은 이런 경우에 포스코 엠텍입니다. 예? 포스코 엠텍입니다. 저 한 방이면 끝나는 거냐 포스코 엠텍. 요거 한 방. 빨간색 테두리에서 6,800원에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20% 수익에 20%. 어?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잉태 확인형 뜨고 포스코 엠텍 기준거래량 말씀드렸습니다. 2천만 주만 실려도 돼요. 미래나노텍은 사실상 변동 크진 않은데 압박님께서 미래나노텍 9월 7일 이후에 10월 13일 소폭이지만 수익 잡아내셨어요. 왜? 전날 미래나노텍 교육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가 뭐야 미래나노텍의 수익 범위 내시려면은 누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내일장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뭘 어떻게 돼야 돼? 내일장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 된다. 수반되어야 된다. 얼마나 1,0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1,000만 주가 실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래나노텍.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간에 같이 움직이셔야 돼. 같이 움직이시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빨빨 넘길게요. 윤정두가 누군지 이 35년 된 증권카드 우리나라에서 KLX에 초청 강연한 사람이 없어요. 비제도권 인사에서는 윤정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대 8번 우승하고 10주 만에 7,681%. 세계 기록입니다, 이게.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에게. 도서 10권 내서 그 교육 교재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간 윤정두에게. 예? 빨빨 넘깁시다. 아유, 이거 1조 이상짜리에서 수익 내세요라는 거 귀가 아프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들 계좌가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깨지는 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오늘 보실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도 한번 봅시다. 자 검색해서 13일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금양 올려드리고 이노룰스 케빈님 32% 이노룰스 수익 내시고 그리고 금양 올려드리고 하이닉스 또 여기서 하이닉스 또 잡아드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잘 보십시오. 금양 16,500원 금양 16,900원 매직 계산기 딱딱딱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나서 상한가예요. 내일 갭상승이 좀 나와 주겠지. 땡큐 하지. 근데 우린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고 그러나서 많은 분들이 금양 계좌 올려주시고 금양 수익 났어요. 축하합니다. 야 금양 수익 났어요. 땡큐 합니다. 금양 또 수익 났어요. 땡큐 합니다. 금양 또 수익 났어요. 행복합니다. 상한가 잡아내고 또 행복하고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왜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냐고.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장 아니에요? 3분기에 계좌 박살났다고? 우리는 플러스잖아. 16% 계좌의 기준에 말장난하고 뭐 종목 막 계잡주 올려놓고 계잡주 방송 보면 다 잡주 아니에요? 1조 이상짜리 갖고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잡주 다 올려놓고 수익률 다 플러스 해놓고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또 와서 자랑해요. 내가 어떤 전문가한테 5명의 전문가한테 가입해 있다고 자랑을 해. 그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돈 퍼주고
그리고 나서 뺨 맞고 오는 거죠. 걔가 박살났잖아. 어? 우리도 딱 한 명 탈퇴하셨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탈퇴하신 분 말고 그분은 네이버 카카오를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갖고 9월 8일 날 전략 매도를 해드렸는데도 못 파시더라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아예 다 매도하고 쉬시더라고. 그게 올라요. 박수 쳐드렸어. 응? 그냥 쉬시는 게 옳다라고. 네이버 카카오 결국은 응? 10월 달에 파셨나? 9월 말에 파셨나? 9월 8일부터 그렇게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딱 한 분이 더 있어요. 한글도 못 읽는데 소설 쓰라면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지. 이노룰수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면 그 노력을 해서 98%의 이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강단이 있으셔야죠. 주력 포트폴리오 하이닉스부터 채워 놓으시고 대처하세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 어? 그러면 시키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세비캠 몰빵 그래놓고 세비캠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밀렸다고 윤종도 때문에 손실 났다고 누가 세비캠을 몰빵을 하라고 했나. 그리고 세비캠은 따블이야. 근데 결론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 안 된다고. 세비캠을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노룰수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금양을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럼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어? 낄낄 빠빠인가? 뺄빠? 뭐라 그래. 낄 때 끼고 어? 빠질 때 빠지고 주력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결국 이노룰수의 이런 수익 범위들 그리고 우리는 꼬리 달림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기준거래량 싹 다 올려드렸어. 나 오늘 처음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카톡방에. 동영상 다 올려드렸잖아요. 동영상 다 확인하세요. 문자 사인 다 나가서 다 확인하시고. 이런 종목 문자 사인 나가는 경우 아주 드물어요. 어? 그래도 문자 사인 4번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라젠 여기서 살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 차트.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지. 저기서 못 사셨다면. 신라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금양이지. 아이고 아이고. 이노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금양을 먼저 올려드렸네. 이노를 올려드리고 금양 올려드릴게요. 얘가 조금 늦네. 예, 조금 늦어라 얘. 아유. 그죠? 여러분들 해드릴 거 다 교육해드리고 이노룰수 같은 경우는 뭐 녹화가 방송이 이게 한 방에 다 올라가려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네. 올라가네. 시간 되실 때마다 들으세요. 안 부러워요? 4거래일 만에 더블 났는데? 응?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전의 기준에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고요. 2천만 주면 돼요 얘도. 그리고 금양입니다. 응? 금양. 9월 달부터 바로 연락 오네. 어디셔요? 네. 저기는 저깁니다. 저기 어디라 그래야 되지? 중흥 사거리. 아니 바로 근처. 음.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거기 조금만 기다려. 알겠습니다. 그 근처에 차를 대십시오 그냥. 대놓으시면 그 조금만 내려오면 삼국주라고 있습니다. 삼국주. 음, 양평역 쪽으로. 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다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제까지도 새벽 2시까지 해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있다가 들어왔을 때 더 좋아져 있다면 아니 더 좋아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좋아져 있든 안 좋아져 있든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개할 수도 있어요. 방송을. 어찌됐건. 금양에 대한 부분을 통으로 묶어서 드릴 건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설명 마저 드릴게요. 빠르게. 자, 금양 같은 경우에 9월 초순, 그리고 중순, 그리고 10월 13일. 10월 13일에 16,750원 평균 단가에 상한가까지 진입, 상한가에서 우리는 절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절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내일 또 봅니다. 그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 편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위험고지는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편입이 되느냐. 그 기준 좀 더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빨빨 넘깁시다. 위험고지나 해드렸으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자. 13일 10월 13일 빨리 나와라. 여기 있죠. 10월 13일 날 전일에 야간 교육에서 이렇게 금양 장중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13일 목요일에 1,500만 주 터지면 됩니다. 개장 초에 어떻게 됐어요? 9시 43분에 14%일 때 거래량은 거래대금은 다 터져 있는 상태이고 기준 거래량 넘겼고 편입합니다. 16,500원에 편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을 설명을 드렸고 장중고점 시초가 돌파 시에 또 저점 대비 2% 돌파 시 편입 그리고 추가 편입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5% 채웁니다. 16,750원 평균 단가입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16,250원입니다.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고 이게 9시 43분 57분에 형성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55분까지. 그러고 나서 11시에 또 올려드려요. 불기둥 마스터님이. 예?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따라붙을 수 있어서 얼마까지? 17,350원까지.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 상한가 차익 실현해야죠. 차익 실현하십시오.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전환 물량 4,000원짜리 800만 주 등록시켜놓은 그런 종목인데. 그럼 이 금양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이닉스가 중요해요. 하이닉스가 중요한 겁니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나와라고 봐. 9월 말 8만원대 초반에서부터 10월 13일까지 이 실적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하이닉스의 실적을 하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상상을 초월하게.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특정 증권사에서만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수익 범위를 저 하이닉스 기준에서 하이닉스도 뭐 1시간 이상 녹화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닥 대비 18% 올랐어요. 그게 주력인 거예요. 그 수익이 전체 계좌를 커버해주고 그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노룰스의 4일 만에 98% 또 금양의 상한가 신라젠의 상한가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마세요. 14일 00시 10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나는 행복한데요. 하이닉스의 기준에 계좌 수익 보시고 하이닉스의 이런 그 흐름들, 저평가 상태의 흐름들,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 범위들 이거 전부 지금 게시판에 또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링크 밤새십시오. 샛별형에 대한 자신감. 나스닥 지금 0.02야. 아유, 난 미치겠다. 안 행복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초대박인데? 개파락 땡큐 합니다 했죠.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대박이다. 우리는 이제 대박만을
만기 가면 된다. 이제는 윤정도하고 더 이상 따로 놀면 안 되겠구나. 윤정도하고 같이 가서 나도 계좌 수익 저렇게 내보자. 내일 이제 시장이 내일 탄력을 안 받아도 돼요. 뭐 미국장 뭐 반등 나왔다고 탄력 반등 아예 안 나와도 돼. 이제부터 본격화되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랬을 때 주력주의 기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여러분들은 주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또 보자고요. 3분기처럼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 종목, 그러고 나서 신라젠 금양, 이노루스 그런 초대박의 수익을 가지고 가시자고요. 네? 서로 행복하자고요. 제발 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 좀 내시자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이제 업종별 등락률 기준 두고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9월 말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추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쪽